파두 기관 투자자들의 선행매매 논란, 어닝쇼크가 나왔고, 기관은 충격을 피하고 개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 주주들은 파두가 상장 시의 실적 가이던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상장 전에 투자 설명서에 2분기 매출 5,900만원을 공개하지 않았고, 불신을 증폭시키고 신뢰도가 현재 하락이 된 상태죠. 3분기 실적 매출액은 3억 정도, 영업손실은 148억원, 3달째 보호예수해제가 11월 7일에 있었고요. 다음날은 하락하지 않고 고가 10%를 찍었습니다. 어닝쇼크 뉴스가 뜨면서 시간으로 하한가 갔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초에 좀 반등을 하더니 결국은 하한가 마감을 했죠. 7%까지 끌어올렸다가 마이너스 7%까지 끌어올렸다가 정확하게 1시 7분에 한 번 더 뉴스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 거래가 제로다. 요거 뜨고 직후에 바로 상승분을, 분봉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하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상장시키기 위해 7월 말 공모 때 2분기 매출을 미공개로 사기 상장을 했다. 반년 매출이 4억밖에 안되고 SK하이닉스 거래가 제로다. 2분기 3분기 매출이 없다. 내년부터 실적이 가시화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이 말을 믿어줄 투자자가 없을 것 같죠. 4분기 매출을 한번 보니까 일단 35억이 찍혀있긴 합니다. 여기 보면 수주 현황에 여기 4분기 매출로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로 35억 정도 합니다. 환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4분기에는 35억 정도 매출이 찍혀 있다는 것은 숙지를 하시고요. 2분기부터 영업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예상치 수정을 하지 않았다. SK하이닉스와 1분기까지만 거래가 지속되고 이후 반년 동안 끊겼다. IR 자료에서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고 데이터 센터 전방 시장이 침체된 영향이라고만 전했고, 현재 IR 조직 공식 연락망이 두절된 상태로 더욱더 투자자들의 불안함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적 급락의 주요 원인 3세대 SD 컨트롤러 단종. 내년에는 5세대 컨트롤러 공급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이걸로 실적이 이제 또 가시화 될 거라고, 실적 개선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사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 네이버, 아마존 확보를 했지만 이들의 수요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단점이고요. 보호의 수는 지난 9월 7일 1개월 차에 800만 주 정도 가장 많이 풀렸고요. 이번 3개월 차에는 370만 주 풀렸고, 다음에는 이제 내년 2월 7일 그리고 8월 7일에 일정이 있습니다. 지분율을 보면 1개월 차에 17%로 많았고 3년 차에 21%로 가장 많습니다. 21%. 가장 많았던 비율이 1개월 차 9월 7일 그리고 3년 후에 21%. 매출은 20년도 8억, 21년도 52억, 22년도 564억, 거의 10배, 11배 정도 점프를 했죠. 영업이익이 적자긴 했지만 매출이 이렇게 확실하게 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23년치 예상치 1200억을 내놓았을 때 투자자들이 이거를 믿고 투자를 한 건데, 실제로는 23년 9월까지 고작 180억 매출밖에 나오지 않았다. 3분기에 3억밖에 나오지 않은 거죠. 4분기에는 일단 매출이 35억이 찍혀 있어서 2분기, 3분기 매출보다 이제 더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요거는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도 택도 없는, 예상치에 비해서는 택도 없는 매출이기 때문에 최악을 면한 정도지 이제 앞으로
완전히 긍정적으로 추세를 돌릴 것이다, 매출의 추세를 돌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래도 뭐 완전 최악은 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매출이 3억이 찍혔는데 4분기에는 3억보다 안 나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4분기에는 요게 찍혀 있으니까 그나마 완전 최악은 면했다. 5세대의 매출이 내년 이후에 발생을 하고요. 요거는 4분기에 이제 매출 잡히는 거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35억 정도의 매출이 4분기에 찍힌다. 부채는 현재 66%, 100% 이하로 좀 안정적인 편이고, 비교적 유보율, 회사의 현금 761%, 역시 500%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부채와 유보율, 회사의 현금, 요것마저 엉망이었으면 더욱더 절망적이었을 텐데 그나마 요거는 비교적 양호한 안정적인 상태다. 현재 보유자분들은 손절하지 못한 경우 최근 더미동처럼 추가 하락 버티고 긴 호흡으로 낙폭과대 반등을 노려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던가, 아니면 추이를 좀 보면서 빠르게 다음 주 중으로 정리를 해서 기회비용을 살려야겠다고 했습니다. 포지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첫 번째로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부각이 되는 것이 있고요.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죠. 요게 부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르진 않지만 확실하게 불이 붙었을 때 5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의 실적 과시와 기대감보다는 요쪽으로 좀 엮여가지고 크게 올라가기를 바라야겠고요. 내년의 실적 과시화 부분은 얘네가 이미 거짓말로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신뢰도는 많이 하락된 상태로 믿을 수가 없다, 이 지경까지 왔지만, 어쨌든 2분기 3분기에 비해서 4분기 매출은 35억으로 일단 확실하게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신뢰도는 하락이 된 상태지만 4분기 매출은 올라왔다. 물론 예상치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죠. 11월 3일의 내용, 네이버, 아마존, 위성 글로벌 톱티어 공급을 뚫었다. 내년에 본격 상용화 될 것이다. 지금 2분기 3분기는 좋지 않지만 내년에 진짜 이대로 실적 과시화를 내년에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낸드 가격의 불안정, 4분기부터 주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4분기 매출은 35억 찍혀있고,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바닥은 지나는 중이라고. 다음 차트 분석 볼게요. 최근에 박스를 보여줬고 역배열도 끊으면서 좋은 흐름으로 올라오다가 시간의 하한가, 그리고 다음날 하락이 나왔고요. 요 구간에서 10% 정도 수익권 주고 3만원 박스 하단 이탈이 나왔습니다.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최근에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자리죠. 역배열 끊고 이제 요 박스 살짝 뚫은 자리에서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손절가 박스 하단 24,000원 잡고 매매를 했으면 되는 자리고, 이탈 없이 최대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돌파 기준으로는 20%. 만약에 이때 24,000원 이탈하고 보라색깔 이탈을 했다면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고, 지키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홀딩이 가능했던 거죠. 젠큐릭스도 역시 동일한 타점에서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 자리에서 보라색깔 이탈했으면 손절했어야 되는 거고, 지키고 얘는 바로 갔던 경우고요. 위더스 제약도 마찬가지. 폐렴 관련주들이 최근 다 요런 흐름으로 하단, 박스 하단 지키고 보라색깔 지키고 반등이 나왔죠. 메가 CS 같은 경우는 요 타점이 그 타점이고요. 노랑으로 바로 가던가 초록으로 쉬었다 가던가, 얘도 여기 최근에 저가 박스 하단 보라색깔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요 자리에서는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 무조건 보라색깔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손절을 필수로 잡고 들어간다. 파두도 3만원이 손절가였고요. 근데
이게 하락 당시의 분봉이고 3만원을 지나쳐서 28,000원부터 시가가 형성이 됐고, 자, 손절을 할 새도 없이 하락했다가 자, 올라왔죠. 올라와주고 회복을 하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 다음 요 구간에서 이제 3만원 손절을 잡고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또 당일의 시가인 28,000원 손절을 잡았으면 되겠죠. 이때 분봉상 16% 정도 올라오고 마이너스 7% 정도까지 회복이 강하게 나왔을 때 분봉이 너무 급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쭉 올라갈 기대는 낮추고 뒤에 조정이 나올 확률에 무게를 두자고 했는데, 1시 7분에 SK하이닉스 거래 제로다 이 뉴스가 뜨면서 급격하게 빠르게 다 이탈을 하고 신저가까지 이탈을 하고 하한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11월 9일에 단기 포지션 손절 대응 자리들 타점 잘 복습해 두시고요. 현재는 두 번 연속 급락이 나왔고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2연속 하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았겠지만, 일단 다행스럽게도 불행 중 다행으로 밑꼬리 달고 마감이 나와줬고요. 제일 좋은 거는 시가까지 회복하고 양봉 마감으로 밑꼬리 달고 마감인데, 어쨌든 2연속 하한가는 피했고, 현재 비어있는 공간 갭 메우기 자리가 형성이 됐죠. 손절은 보라색깔 10일의 저가 잡으셔야 되겠고, 2만원 안착하면 주황색깔까지는 또 쉽게 올라가 줄 수 있는 20% 갭 메우기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가지고 손실 최소화 혹은 눌림 매수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도 갭 메우기 구간이 있긴 한데 일단 우선은 여기부터 봐야 되겠죠. 요거는 유사 차트를 누리 플랜으로 최근 보시면 되겠고요. 갭 하락이 나왔고 여기 시가 노란 색깔을 회복하니까 주황까지 쉽게 도달을 해버리죠. 갭 메우기 30% 정도 나와줬고요. 갭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다 도달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뒤에 밀리는 경우가 애니지엔 있었고요. 20% 정도 상승 나오고 밀렸다. 그리고 덤이동, 얘도 요 구간에서 제가 갭 메우기로 추천을 드렸는데 최대 12%에서 30% 정도 수익 주고 끝까지 도달은 못하고 도중에 밀려버렸죠. 이런 경우 하락할 때 보유선 대응으로 수익을 잘 챙겨 주시고요. 뒤에는 이제 추세가 꺾였고 벌점이 15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11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수익 챙기지 못한 분들은 하락할 때 반드시 손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동전주 구간이기도 했고, 수익 마감이고 수익 못 챙겼으면 뒤에 길게 가져가지 말고 손절해라. 뒤에는 결국 이렇게 추가 급락이 나와 버렸고요. 이때 손절 놓치셨던 분들 이미 손절 늦었으니까 좀 기다려 가지고 가짜 반등해서 낙폭과대 가짜 반등 나올 때 손실을 최소화하자고 했고, 이날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급락이 심하게 나왔을 때는 뒤에 낙폭과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 추가 하락을 감내하고 이때 밑꼬리 강하게 만들어주고 양봉 회복하면서 어느정도 손실을 최소화해 줬고요. 밑꼬리 달리는 게 중요하다. 최근에 호텔신라도 어닝쇼크로 갭 하락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밑꼬리 달고 마감한 다음에 단기에 이렇게 급락 전까지 다 회복을 해줬죠. 밑꼬리 여부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파두도 현재 밑꼬리는 달리면서 반등이 나와줬다. 그리고 갭을 한참 뒤에 메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갭 하락이 나왔고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가는 건데 요 구간에서 실패했죠. 자, 안착을 실패를 했고요. 안착은 실패를 했고 이때도 안착 실패. 이때는 점상으로 안착한 다음에 바로 뒤늦게 도달을 해줬습니다. 요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1차 목표, 2차 목표까지 드렸고 2차 목표의 기준은 갭 메우기였다. 이때도 뒤늦게 손절 짧게 잡고 갭 메우기로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었던 자리죠. 뒤에는 당연히 또 여기 미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순차적으로 갭 하락도 다시 나오면서 급등하기 전의 가격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두 번의 갭 하락 자리가 있었고요. 파두 분봉, 여기가 박스 하단 손절 자리였고 이탈하면서 1시 7분에 악재 뉴스 한 번 더 뜨고 급락, 시가 28,000원 손절 자리, 다음 신저가 자리가 요 자리 이탈, 이렇게 3번 손절 자리 참고하시고, 현재는 또 추가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역별 끊고 밑꼬리 달고 올라와 줬습니다. 시간외로는 아쉽게도 또 2%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시간에까지 조금 더 올라가서 상승 힘을 보여줬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시간외로는 조금 더 밀렸다. 분봉상으로는 이렇게 갭 하락 구간이 있고, 이제 여기를 안착하면 여기까지는 쉽게 비교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시간외로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날 다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파라텍도 제가 종가 베팅 추천드리고 시외로 마이너스 3% 나왔지만 다음날 하루만에 25% 급등이 나왔죠. 여기 파라텍 11월 9일에 종가 베팅 추천드렸고 시외로 마이너스 3% 나오고 있지만 내일까지 보유 가능하다고 추가 리딩 드렸습니다. 시간의 하락이었지만 다음날 25% 급등이 나왔다. 한국파마도 하루만에 23% 급등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혹되면 안돼요. 추천주 중에 하루만에, 자 파라텍, 한국파마처럼 하루만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일주일 안에 20% 30% 가는 종목이 많은데 얘네처럼 바로 가는 애들만 보고 풀매수를 하지 말자. 바로 가는 애들도 있지만 조정 주고 가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초록화살표는 보너스, 초록화살표를 기본으로 분할 매수를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돌파 자리에서 풀매수 때리고 괴로워한다고. 하나마이크론, 자, 이 자리에 제가 매수 가능하다고 했죠. 하루만에 가는 애들만 보고 여기서 풀매수를 때려버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락이 마이너스 15% 정도 나왔을 때 손절가 이탈이 없음에도 손절하고 제 탓을 해요.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고 이탈이 없으면 홀딩하면 된다니까. 여기는 눌림매수 홀딩 구간이고 보라색깔 이탈 나오면 손절을 해라. 돌파 매수 성향 분들은 여기서 1차 매수 하시고, 눌림매수 성향 분들은 여기서 매수하지 마세요. 바로 가면 그냥 보내주고 빠지고 반등 확인 나온 자리에서 보라색깔 위에서 1차 매수 눌림매수 하는 겁니다. 위더스 제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 이상에서 추매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추매 자리고 빠져도 손절할 자리가 아니라고. 눌림매수 홀딩 구간이라고요. 보라색깔 이탈했으면 손절했을 건데 이탈이 없이 반등이 나왔고 무난히 수익이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락이 나왔으니까 손절이네. 신화 이 새끼 뭐야? 이것도 손절이네. 신화 저 새끼 안되겠구만.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노랑 화살표는 뭐다? 보너스다. 초록 화살표를 기본 대응으로 분할 매수를 하자. 노랑으로 가는 것만 보면서 현혹돼가지고 풀매수 한 번에 하지 말고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한다. 이제 초보자분들은 고수라서 분할 매수를 안 한다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초보라서 분할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고수들은 다 분할 매수를 합니다. 세력들은 100번 1000번 분할 매수하면서 끌고 가는데 어떻게 초보가 단 한 방에 승부를 내려고 합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오징어 게임 출전자라고 칩시다. 그리고 랜덤으로 조건을 2개를 줘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분할 매수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는 분할 매수 못해. 분할 매수 기회를 주고, 두 번째는 분할 매수 못하게 합니다. 어느 걸 바라야겠습니까? 참가자 입장에서 수익을 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1번이 걸려야 살아날 확률이 크지. 어떻게 한방 매수로 수익을 내고 살아날 확률이 크겠습니까? 응? 지금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기 수익을 못 내면 원하던 포지션 내에 수익을 내지 못하면 죽는다. 이 각오로 분할 매수를 해야지 어떻게 분할 매수를 안 하냐고. 기가 찹니다 진짜. 어떤 회원분이 분할 매수 하란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분할매수법, 매매법, 법이에요. 법을 지키라고. 이거는 마치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지. 근데 무단횡단 하면 죽을 확률이 있잖아요. 응? 안 죽을 수도 있지. 근데 무단횡단 하면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는다고. 반드시 분할매수 하시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매도 하면서 추세를 좀 끌고 가는 게 필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한 종목 100만원 들어가면 나머지도 다 100만원으로 맞춰야지 팀플레이가 되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1000만원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100만원을 들어갔어. 근데 하필 100만원 조금 들어간 종목이 상한가 나오고 1000만원 들어간 종목은 하락이 나와. 이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반드시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한도도 정해야 됩니다. 무한 물타기 금지. 자, 어떤 전문가들은 그냥 그저 무한으로 물타기를 하래. 미친 거지. 반드시 한도를 정합니다. 한도를 100만원 잡았으면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두 번 들어가던가, 아니면 처음엔 조금 30만원 들어가고 뒤에를 더 크게 70만원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단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효율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분할 매수,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건데, 이거 하기 싫으면 최소한 2분할이라도 하라고. 처음에 2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 역시 마지막 매수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랑으로 바로 가면 그냥 1차 매수분만 먹는 거고, 근데 조정 주고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의 멘탈이 지켜진다. 처음보다 추매 금액이 커야 평단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80만원 들어가고 뒤에 추매를 20만원 해요. 그러면 평단이 낮아지지 않죠. 언발에 오줌 누기니까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걸 반대로 돌려주셔라. 뒤에 추매를 크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약손실, 주식의 파동을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10% 미만에서 추매는 가급적 자제를 하시고요. 파라텍 같은 추천주, 하루 만에 급등하는 추천주 보고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분할 매수 대응을 합니다. 쉬었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나 지수가 좋지 않으니까 더욱더 조심을 하고, 계좌 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수익이 나면 단기 지지 이탈 혹은 지지부진한 애들을 손절을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퉁치기라고 하고 계좌 관리죠. 우리가 축구를 보면 선수 교체를 자주 해주죠. 잘 못하는 것 같은 애나 뭐 체력 안배를 위해서 교체를 해주는데, 우리도 계좌의 감독이 되어서 종목들을 교체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 계좌 관리 중요합니다. A 종목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 B 종목 하락 중인 종목 있죠. 빌빌거리는 애들 가만히 두지 말고 손절을 하고 당일에 10만원 수익 마감하는 이런 계좌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이 종목이 뭐 일정이 있거나 아직 확실하게 손절가를 이탈한 게 아니라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으면 홀딩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손절가 이탈이 나왔거나 좀 흐름이 삐리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던 상방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하락 시나리오 쪽으로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을 때 반드시 손절을 병행을 해준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 모든 종목에 동일 비중으로 들어갔을 때 팀플레이가 가능합니다. A 종목 100만원 들어가고 B 종목 1000만원 들어갔다. 근데 이렇게 되면 팀플레이 수익이 안되겠죠. 둘 다 동일하게 100만원 100만원 들어갔거나 1000만원 1000만원 들어갔어야 팀플레이 수익이 가능하다. 동일 비중 매수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손절이 마이너스 12% 50만원 나왔지만 추세 수익으로 30% 수익 140만원 수익, 이렇게 1승 1패지만 당일에 손절을 했음에도 수익이 마감이 된다. 90만원 수익 마감. 이런 식으로 퉁치기를, 계좌관리를 꾸준히 해주자.